윤 대표님, 네. 이 총선 전국에 들어서다 보면은 외의 인물들이 출마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외의 인물이라는 게 뭐 신진 인사라든가 네. 이러면은 괜찮은데 네. 대개는 올드보이들의 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이인재 전 의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부 장관도 예. 했고 뭐 대선 후보로도 나섰고 이런 분이 다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예. 12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출판 기념회까지 가졌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이인재 전 의원하고 아는 사람들은 피곤하겠어요. 또 출판 기념회 오면은 또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정말 이인재 전 의원이 지금 4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77. 만으로 75. 76이죠, 76. 네. 아, 75. 만으로 75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오면 76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까지 하고 많이 하셨던 분이 또 저렇게까지 또 하려고 그러냐. 그 지역이 논산, 계룡, 그렇죠, 금산이죠. 그렇죠. 그 지역에는 지금 아마 자기의 보좌관 출신 아닌가? 그럴 김종민 겁니다. 의원이.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네. 원래는 안희정계였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네. 뭐 아주 까마득한 그렇죠. 후배가 까마득하죠.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명계죠. 네. 비명의 아주 네. 대표적인 네.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징하는 게 참 국회의원이 참 좋긴 좋구나. 이거 그러니까요. 또 다른 거 뭘 해도 이만큼 큰 소리 치고 대우 좋고 특권이 한 180 몇 개가 된다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참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 들고 흘러간 물로 방아쇠를 물레방아로 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인물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저런 현상은 왜 그렇겠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리더십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환멸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네. 심리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도 옛날 사람 좀 찾아보자 이런 심리를 얻고 흘러간 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이인재뿐만 아니라 뭐 지금 다른 사람도 여덕권에서도 많죠. 예. 김무성 전 대표 예. 이분도 부산 정가에서는 중영도에 그렇죠.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뭐 현지에서 좀 움직인다는 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지역이 황보승 의원이라고 예, 그렇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예. 문제를 많이 예. 일으키면서 지난 6월에 네.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에요. 네. 그러나 여권에서는 지금 조승환 네. 전 해수부 장관이 그 출마한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중영도에 다시 입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거기서 본인- 뭐 당선을 네. 몇 차례 했으니까요. 그렇죠. 본인은 뭐 고심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이 다시 정치를 꿈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물러날 사람들은 좀 이분이 물러나 줘야 하는 하는데요. 판단마다 다 반대로 했어요. 이분이 미는 사람은 꼭 안 되고 예. 이분이 하는 대로 반대로 했어요. 어. 그때 2016년 총선 때도 당 대표하면서 옥새 파동 일으켜서 결국 옥새들고 총선이 나르샤 있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탄핵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분이 꼭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도와준 꼴이 됐는데 반성해야죠. 이런 분들이 또 나오면 안 되죠. 예,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이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의자를 양보해 줘야죠. 이인재 전 의원은 네. 아마 국민의 공천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네. 그분이 전에 사석에서는 자기가 안 해본 것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뭐 당 대표, 국정원장 다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국회의원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뱃속 편하잖아요. 누구도 그만큼 안 건드리잖아요. 좋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박지원 네. 전 국정원장도 DJ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그런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지금 해남 진도 완도 네. 예. 원래 진도 출신입니다만 그렇죠. 그 지역은 목포에서 계속 했죠, 국회의원. 예 이제 목포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지금 해남 진도 완도로 갔는데 진도가 조금 그 지역에서는 작아요. 해남이 제일 크고 네. 그래도 본인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동안 호위무사 네. 또 딸랑이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네. 공천을 주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본인은 만약 공천을 못 받아도 현재 내려가 보니까 나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네. 그쪽에 나만큼 알려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방송 활동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명하다는 게 페이머스도 있지만 또 노토리우스도 있죠. 노토리우스도 예, 있죠. 악명이 높을 수도 있죠. 예. 이분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슨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DJ 뭐 측근이름 하지만은 DJ한테 딸랑딸랑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문재인 한때는 그렇게 욕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예? 욕한다고 그래서 문모닝이라고까지 얘기 나왔는데 언제 거기에 딸랑딸랑해서 국정원장 자리 차지하고 네.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문땡키로 탁 그렇죠. 바꿨죠. 예. 또 국정원장 때 제대로 했습니까? 또 뭐 웬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또 뭐 또 이상한 그 제보 문건이나 사주. 제보 사주나 하고 이런 사람이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런 분이 80 넘어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뿐만 아니고 네. 지금 민주당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게 네. 추미애, 네. 정동영, 네. 천정배, 장관 대표 다 지내신 분들이 지금 다시 출마하겠다고 네. 현재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네. 아니 혁신하겠다고 물갈이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게 아주 딜레마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또 유권자들은 새로 혁신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박지원이나 뭐 정동영 이런 사람은 낯익은 이름이에요. 추미애, 네. 천정배 그 지역엔 다 알지요. 천정배, 추미애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뒤처진 게 이런 분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최경환 의원 이런 그렇죠. 분들도 네.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일조를 했고 또 본인이 또 뭐 특활비 비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만약에 돈 받은 게 있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맞아요. 실제 뭐 돈 받은 게 유죄 판결 나서 형까지 다 살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나오면 또 된다고 그래요. 경선에서는 뭐 네, 최경환이 나가면 네. 압도적으로 된다 그렇게 알려진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는 것 그때 같더라고요. 또 탄핵할 때 또 일조했던 안종범 같은 사람들, 정책 네. 수석 뭐 이런 네. 사람들도 또 나오면 또 많이 알려졌으니까 예, 또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역사의 물레바퀴는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수레바퀴가 자꾸 좀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죠. 네. 앞으로 뭐 여야 간에 네. 공관위가 뜨면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관위에서 네. 딱 결정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공관위에서 공천을 안 주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무소속 나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무소속으로 나오면 또 나가는 거예요. 일정한 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또 네. 권력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놨어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따가고. 아니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평가하는데 장제원 이 불출마 선언한 이 사람이 부산에서 1등 나왔대요. 왜 그렇겠어요? 실세 국회의원이니까 예산 끌어다가 그 사상에다가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예? 돈 끌어당겨 사람이 지역에서는 1등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의 물 수레바퀴를 자꾸 거꾸로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재현 의원도 잠시 멈춘다고 그랬기 때문에 잠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설도 있고 2026년 네.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시장. 정재현 네. 의원의 꿈이 부산시장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기의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네. 뭐 신뢰 네. 이거는 전혀 오히려 더 지금 깊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친윤 핵심인 거가 장제원 의원이 보여줬죠. 예. 네. 아무튼 흘러간 물들이 다시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겠다고 해서 여야 모두가 조금 골치는 썩힐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그 예. 지난 선거에서도 홍준표
의원 네. 수도권 험지 나오든지 불출마하라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무소속 나와서 대구에서 됐잖아요. 예. 그 여세를 모아서 대구 시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손해보고 우겨서 나가면 자기 거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오비들도 여기에서 또 교훈을 얻겠죠.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참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